안녕하십니까. 에병다크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관리 기능사 실기 작업형 공개도면 4번 강관 조립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은 조립 순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자, 강관 조립 순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해당 4번 도면도 마찬가지로 크게 세 구간으로 나눌 겁니다. 일단은 기준이 되는 게 여기 보시면 B 부분도입니다. 요게 뭡니까? 45도 도막이 위치한 부분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3번, 4번 도막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도에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3번, 4번 위치해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나누면 되느냐? 여태까지 강의를 보셨다면 이렇게 나누실 겁니다. 여기 아래 땅 구간을 첫 번째 구간으로 나누게 되고요. 그럼 뭐예요? 여기 B 부분 포함이 되는 거죠. 45도 구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 구간,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뻗어나가는 구간, 그리고 이쪽으로 뻗어나가는 구간, 총 어떻게 되는 겁니까? 2개, 3개 구간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작업 순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의미가 없죠. 뭐 밑에 45도 구간 첫 번째 작업하고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작업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위에 유니온이 있는 구간 첫 번째 작업하고 두 번째 작업하고 세 번째 작업 요렇게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구간을 나누는 게 중요한 거고요. 요렇게 구간을 나눴을 때 최종적으로 체결이 되는 부분은 바로 우측은 요 부분이 될 거고 1번과 2번 도막 사이에 있는 32A 정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6번, 5번 사이에 요 엘보에서 또 체결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왼쪽 구간은 6번, 5번 사이에 20의 엘보에서 체결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는 2번, 4번 도면 같은 경우는 어떤 순서대로 했느냐. 자, 저는 위에 유니온이 있는 요 구간을 첫 번째 작업으로 했고요. 유니온 구간의 첫 번째 작업. 그 다음에 6번 도막이 있는 구간. 사실상 이게 6번 도막이 있기는 한데 부속이 보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뭐야? 5번에 결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손으로 조이고 넘어가는데 요거를 두 번째 작업으로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작업한 순서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겠어요? 남아있는 45도 구간. 요거를 세 번째 큰 구간으로 나눴을 때 세 번째 작업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왼쪽 편으로 넘어와서 완성 작품 사진에서 작업 순서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구간을 하나, 둘, 세 구간으로 나눴고요. 저 같은 경우 작업 순서는 유니온이 있는 요 구간을 첫 번째 작업, 그 다음에 6번 도막이 있는 구간을 두 번째 작업, 그 다음에 45도 구간이 포함된 요 구간을 세 번째 작업으로 크게 나뉘어서 작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요 세 번째 구간 같은 경우는 5번, 4번, 3번만 있는 게 아니고 아래쪽에 보시면 2번 도막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요렇게 이제 세 구간으로 작업을 하고 최종 연결할 때는 여기 1번 도막 있죠? 1번 도막에 보시면 T가 있습니다. 정T. 그래서 1번 도막에서 와서 요렇게 와서 2번 도막으로 올라갈 때 여기 정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정티에서 결합을 했는데 제가 요거를 결합할 때는 사실상 요 유니온을 풀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요 도막만 체결을 시켰고요. 유니온은 마지막에 작업했습니다. 왜 그러냐? 유니온까지 그 조립을 해서 한 번에 돌리려니 아무래도 다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걸린다거나 방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도막을 좀 작게 만들려고 요 구간만 따로 체결을 먼저 시켰고 그 다음에 6번 도막에서 6번, 5번 사이에 있는 요 20의 엘보단에서 최종적으로 6번까지 조립을 했고 마지막에 7번 도막을 연결해서 손으로 풀리지 않게끔 살짝 파이프렌치로 조였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동관 작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강관 조립 순서는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편한 마음으로 해당 순서 기억하시면서 작업 영상 이어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관 조립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세 구간으로 나누는데 45도 그 도막이 있는 2번, 3번, 4번, 5번 구간과
그리고 6번 도막도 하나의 구간으로 봅시다. 그래서 6번 도막 쪽 구간과 그리고 유니온이 있는 7, 8, 9, 10, 1번 구간 이렇게 크게 세 구간으로 나눴죠. 자, 여기서 저는 유니온이 있는 7, 8, 9, 10, 1번 구간을 먼저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유니온이 있는 7번, 8번 도막을 보는데요. 유체 방향대로 한다면 8번 쪽이 카플러가 있는 쪽이고 7번 쪽이 카플러가 없는 쪽이죠. 자, 그렇다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작업 순서는 카플러가 없는 쪽, 유니온을 기준했을 때 카플러가 없는 쪽부터 작업을 하면 되니까 7번 도막을 제일 먼저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7번 도막을 준비를 해주시고, 자, 유니온이 있으면 유니온을 풀어보면 카플러가 있는 쪽, 카플러가 없는 쪽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카플러가 없는 쪽이 7번 도막에 먼저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일단 조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 카플러가 있는 것도 연결은 해주셔야 되죠. 왜 연결합니까? 치수를 맞춰야 되니까. 치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카플러 센터가 기준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마찬가지 이렇게 그냥 카플러까지 결합을 해 주시고, 자, 반대쪽은 어떻게 됩니까? 7번 도막이 20A 도막이 되고요. 반대쪽은 15A 동간으로 바뀌니까 이경 엘보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20에 15 이경 엘보를 반대쪽에 끼워 주시면 됩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속이 양단에 있는 상태로 손으로 조인 상태로 치수를 재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상태로 치수를 한번 재보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유니온의 센터와 이 반대쪽 엘보 구멍의 센터가 되죠. 이 구멍이 곧 파이프 센터가 될 테니까, 자, 그래서 이 상태로 한번 재본다면 지금 한 215mm 정도가 나오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그럼 이 7번 도막 같은 경우는 200mm로 맞추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215 같으면 15mm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바퀴수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바퀴에 대략 2mm 정도 되니까 뭐 넉넉 잡아서 7바퀴 보시면 되겠죠. 7바퀴 같으면 14mm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서로 이제 밸런스 있게 뭐 이쪽에 4바퀴, 이쪽에 3바퀴를 돌리든 아니면 3바퀴 돌리고 치수를 재보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3바퀴 즉 덜 조인 상태에서 치수를 다시 한번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자를 여러 번 갖다 대보면은 좀 더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넉넉하게 너무 많이 조이지 마시고 7바퀴를 돌려야 된다. 그러면 한 6바퀴 정도 양단에 나눠서 돌려주시고 치수를 재보고 맞다면 그대로 가시는 거고, 만약 부족하다면 거기서 조금 더 조여가지고 조이면서 치수를 맞춰줘라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 부분 잘 생각하시면서 치수를 한번 맞춰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엘보의 센터와 유니온의 센터를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200mm가 나오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맞추셨다면 이제 반대쪽에 카플러를 뺍니다. 유니온의 반대쪽 카플러를 이렇게 빼주시고요. 요 도막은 일단 챙겨 두시고, 안에 패킹이 있는데, 유니온 패킹이 있는데 일단은 빼두겠습니다. 유니온 최종 결합할 때 제가 넣도록 하고요. 이제 반대쪽 도막 8번 도막을 하시면 됩니다. 자, 8번 도막 준비를 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카플러 쪽 도막을 손으로 일단 끼워 주시고, 자, 그 다음 반대쪽 도막을 찾으셔야 되는데 8번 다음 평면도에서 보면 8번 다음 10번 도막이 보이는데 10번 도막이 아니죠. 어딜 보셔야 돼요? 밑에 있는 C 단면도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8번 도막 쪽에서 와서 9번 도막 쪽으로 내려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때 양단의 직경을 보셔야 되죠. 일단 8번 도막은 20A 강관이고요. 그 다음 9번 도막은 지금 표시는 안 돼 있는데 10번 도막 평면도 쪽에 10번 도막을 보시면 20A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연장선 상에서 9번 도막도 20A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8번 도막도 20A, 9번 도막도 20A니까 아하, 20A 정엘보, 90도 엘보가 되겠구나. 자, 그래서 반대쪽에
20의 엘보를 이렇게 결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카플러를 당겨 가지고 이제 센터에서 재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카플러를 당겨 가지고 센터에서 치수를 한번 재 보면 225mm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225mm 정도 나와요. 그럼 도면에 보시면 210mm로 맞추셔야 되는 거죠. 이것도 7번 도막과 마찬가지로 15mm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넉넉 잡아서 14mm라고 한번 쳐볼게요. 15mm라고 보지 말고 14mm라고 치면은 한 바퀴당 2mm니까 한 7바퀴 정도 여유가 있다. 그럼 양단에 나눠서 그렇게 조여주시면 되고요. 중간중간 치수를 재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맞춰볼게요. 오케이, 210mm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자, 엘보 구멍의 센터와 유니온 카플러의 센터 210mm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럼 8번 도막 끝이 났고, 그 다음 이어서 9번 도막 하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C 단면도를 참고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9번 도막 이렇게 체결을 해 주시고, 자, 그 다음 9번 도막 반대쪽 10번 도막 쪽으로 가는데 마찬가지 20A이기 때문에 20A 90도 엘보, 정엘보를 끼워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조이고 나서 치수도 중요하겠지만 조이고 나서 요 엘보 구멍의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유니온 쪽으로 삽입이 되고 9번 도막이 이렇게 내려와서 10번 쪽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잡고 있을 때 구멍이 어떻게 이렇게 내려와서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거죠. 내려와서 이쪽으로 현재 구멍 방향이 맞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걸 생각하셔가지고 치수를 맞추실 때 자, 이렇게 전단 방향으로 이렇게 물려주시고 자, 제가 작업의 편의를 위해 바로 전단 도막을 바이스에 잡았고요. 구멍 방향은 어떻게? 제가 잡아놓은 상태죠. 위쪽으로 오면 된다라는 겁니다. 요걸 생각하시고 치수를 맞추셔야 돼요. 자, 그래서 9번 도막의 치수는 C 단면도 보면 160mm. 자, 그래서 재보면 지금 170mm 정도 나오거든요. 10mm 정도 조여줘야 되니까 바퀴수로 하면은 뭐 대략 5바퀴인데 어쨌든 간에 중간중간 조이면서 치수를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조이실 때는 전단 도막을 물려두면 여길 조이면 양단이 균형 있게 조여지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잡고 조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160mm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구멍을 100% 이렇게 잡지 않았죠. 90도로. 약간 덜 조인 상태에서 치수를 보고 요 각도를 최종적으로 잡아서 맞춰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조이면서 끝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상태에서 이제 각도만 생각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고요. 자, 그러면 9번 도막까지 끝이 났고 그 다음 도막은 10번 도막이 되겠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요 상태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10번 도막으로 간다라는 소리고 자, 10번 도막은 오케이, 여기 있네요. 자, 10번 도막을 끼워 주시고 자, 다음 10번 도막 다음에 들어가는 게 레듀샤죠. 그래서 반대쪽은 32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32에 20 레듀샤가 되겠죠. 항상 부속을 호칭하실 때는 직경이 큰 쪽부터 불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꽉 조인 상태에서 치수를 먼저 한번 재볼게요. 자, 레듀샤도 마찬가지 요 부속의 센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레듀샤까지 길이가 150mm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레듀샤 센터까지 한 165mm 정도 나오네요. 대략적으로. 그러면 65 같으면 한 15mm 차이가 나네. 요거를 기억을 하시고 조여주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요 10번 전도막인 9번 도막을 잡을 거예요. 자, 요렇게 9번 도막을 잡으시고 레듀샤를 조이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같이 밸런스 있게 조여질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치수를 재보고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조일지 생각을 좀 하시고요. 치수는 150mm로 맞춰야 되는구나. 그러면 한번 조여 보겠습니다. 오케이, 150mm 맞춰졌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8번, 9번, 10번까지 했단 말이에요. 8번, 9번, 10번. 그 다음 도막은 1번 도막이 되겠죠. 그래서 1번 도막을 준비하셔서 레드샤에다가 이렇게 꽂아 주시고요. 자, 요 1번 도막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단이 T인데 요게 32에 정T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1번 도막은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레드샤 쪽에다가 손으로만 조여서 이렇게 두시면 돼요. 그리고 최종단에 우리가 그 세 구간을 완성하고 나서 최종단에 여기서 이제 체결해서 마무리를 한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유니온까지 해서 이렇게 한 구간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들은 잘 챙겨 두고요. 한쪽 편에다가 잘 챙겨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구간이 45도 구간을 제외하고 6번 구간인데, 자, 6번 구간 여기 보시면 6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이 6번 구간 같은 경우는 따로 뭐 작업할 건 없습니다. 이 6번 구간은 A 단면도를 보시면 되는데 아래쪽에 이렇게 있고요. A 단면도 보시면은 이제 위쪽으로 동간이 15A 동간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5A 동간이 올라가기 때문에 20에 15 2경 엘보만 이렇게 결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따로 작업하지 말고 마지막에 여기 조여서 마무리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손으로만 살짝 조여두고 챙겨만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구간도 끝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45도 도막이 있는 세 번째 구간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 도막이 있는 구간이고요. 여기서 45도가 4번 도막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4번 도막이 있습니다. 그럼 요 4번 도막 양쪽으로 25에 45도 엘보가 들어가 주고요. 양쪽에 일단 손으로 좀 조여줍니다. 이렇게 조여주시면 되고요. 그 상태에서 일단 치수를 먼저 한번 볼 건데, 요 45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게 치수 잡기가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마찬가지 부속의 센터인데, 정확히는 만약에 다이에 놓는다라고 치면은 다이를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가 평면도 보듯이 윗단에 딱 센터를 보셔야 돼요. 근데 사람이 이게 정확하게 보기가 힘들다 보니까 임의적으로 일단 맞추고 최대한 맞추고 직각자도 한번 재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전장에서도 재보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근사치에 맞게,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근사하게 맞게끔 맞추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게 이제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정확하게 치수가 맞아지기 시작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45도 윗단에다가 제가 임의의 센터선을 한번 잡아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치수를 재보면 235mm가 나오거든요. 그럼 요 4번 도막의 치수는 얼마로 맞춰야 되느냐? 우리가 계산한 치수 보셔야 되죠. 그래서 4번 도막 같은 경우는 226mm가 나와야 되네요. 그럼 다시 한번 재보면, 자, 그래서 제가 최대한 평면상에서 재려고 이렇게 위에서 재는 겁니다. 위에서 딱 재봤을 때 235mm 그러면은 한 9mm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양단에서 조금씩 조이면서 치수를 맞추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양단에서 조금씩 조이면서 한번 맞춰 볼게요. 이제 227 내지 8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한번 조여 볼게요. 자, 치수는 이제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은데요. 혹시 모르니까 각도를 잡고 직각자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제는 치수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은데요. 한번 보여드리면, 자, 요 센터 표시했는 곳 보이죠? 그래서 센터 중에서도 센터 한가운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센터 한가운데를 봐야 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데, 자, 어쨌든 임의적으로 한번 보세요. 인위적으로 한번 봤을 때, 밑에 치수 보시면 대략 한 226mm 정도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 엘보 구멍의 센터와 요 반대편 엘보 구멍의 센터가 기준이 돼서, 자,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여기 센터 기준이 돼서 직각자를 한번 갖다 대 봤을 때, 자, 직각자를 이렇게 갖다 대게 되면, 자, 높이가 제가 지금 자세가 안 좋아서 잘 맞추질 못하겠는데, 자, 평면상에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맞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셨을 때 지금 현재 도면과 같이 비교를 해보면 높이가 160mm가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직각자로 확인까지 해보셨다면 그래도 한 90% 정도는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치수를 맞추셨다면 양단에다가 파이프를 꽂아 가지고 각도까지 최종적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싱이 있는 쪽에 5번 도막이 들어가야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반대쪽은 요게 4번이니까 3번 도막이 들어가 줘야 되겠죠. 자, 3번 도막 이렇게 손으로 꽂아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이에 이렇게 놓고 다이에 평면상 이렇게 놔 보시면, 자, 요 상태로 보는 겁니다. 요 상태로 봤을 때 지금 도막이 이쪽 편이 살짝 올라가 있는 것 같죠? 평면상 보시면. 자, 그래서 요걸 확인하시고 여기를 조금 조여버리면 이게 살짝 내려갈 겁니다. 요 상태에서 조이면은 살짝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평면상에서 확인을 하시고 마지막에 또 이 각도를 잡아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쪽 반대편이 저는 이렇게 직각으로 뻗게끔 고정을 할게요. 반대쪽 파이프가 이렇게 수직으로 서게 해가지고 여기도 수직으로 맞춰버리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번 맞춰봅시다. 지금은 각도를 잡는 거예요. 치수는 우리가 앞에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각도만 이렇게 보시고 45도 길이의 각도를 잡아주셔야 된다라는 거겠죠. 오케이. 그리고 평면상에 한번 놔보면, 자, 평평한 다이에 이렇게 놨을 때 양단의 배관이 이렇게 수평으로 뻗어 나가면은 각도 역시도 맞겠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작업해주면 일단은 요 4번 도막 있죠? 4번 도막은 끝이 나는 거고요. 사실상 이 4번 도막만 제대로 잘 조립하셨다면 다른 부분은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다른 부분은 어차피 부분 맞추면은 거의 한 99%, 100% 치수를 맞출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5번 도막 쪽을 먼저 해볼까요? 5번 도막이 5번, 6번 쪽 평면도를 보면은 모두 다 20A입니다. 그래서 20A 90도 엘보를 끼워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요 5번 도막 맞추실 때는 이 반대쪽 엘보의 방향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도 화면상 도면하고 똑같이 보려면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요. 그럼 어때요? 3번, 4번, 그 다음 5번이 오고 그 다음 6번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은 화면 쪽 아닙니다. 이쪽 뒤쪽으로 가죠. 그래서 엘보 구멍이 이쪽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6번 쪽으로 간다 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잘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요 상태에서 제가 바이스에다 고정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약간 뜨긴 하는데 좀 삐딱하더라도 제가 그냥 요렇게 물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물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치수를 재봅니다. 5번 도막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여기 45도 엘보의 센터에서 이쪽 구멍의 센터를 보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최대한 센터 요 수평 위에서 잡으셔야 돼요. 이 안쪽에 잡거나 바깥쪽에 잡아버리면 짧아지거나 길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최대한 위에서 센터를 잡고 구멍의 센터도 같이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한 244에서 245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치수가 230mm가 나와야 되니까 조금 더 조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참 좀 조이고 다시 한번 재볼게요.
오케이, 이제 치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 요 엘보의 각도를 수직으로 아직 잡지 않았어요. 제가 덜 조인 상태에서 이제 치수 재보고 마지막에 각도를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럼 요 구멍의 방향은 앞에서도 제가 생각했듯이 이렇게 위로 가야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자, 그래서 위쪽으로 각도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보는 방향에서 도면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3, 4, 5 이쪽으로 6번. 자, 그리고 이쪽에 3번 도막 아직 안 했죠. 3번 도막 반대쪽이 여기에 32의 도막, 2번 도막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뭐예요? 32에 25 이경일보를 준비하시고 이렇게 꽂아 주시고요. 자, 손으로 조일 수 있는 만큼 조여주고 그 다음에 치수를 먼저 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45도 엘보의 센터에서 반대쪽 엘보 구멍의 센터 재보니까 190mm 정도 나오네요. 180mm 나와야 되니까 마찬가지 조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도면하고 똑같이 이렇게 보여드리면 엘보 방향 어떻게? 밑으로 가야 되죠? 여기에 32A 2번 도막이 들어올 거니까 요것도 생각해서 항상 방향을 맞춰놓고 바이스에 걸어주세요. 자, 요렇게 이런 식으로 바이스에 걸어주면 최종적으로 맞출 구멍의 위치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저쪽으로 마무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재볼게요. 오케이, 190mm니까 10mm 정도 조여줘야 됩니다. 오케이, 치수 나오고요. 이제는 각도 잡겠습니다. 구멍의 각도 이쪽으로 가면 되죠. 자, 앞에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 마찬가지 3번 도막도 끝이 나는 거고 그 다음에는 2번 도막 들어가겠죠. B 단면도의 B 부분 쪽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2번 도막 강관을 꽂아 주시고 자, 마지막 부속품 32 정티 들어가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손으로 조입니다. 그리고 빼서 다시 한번 방향을 볼게요. 자, 이렇게죠. 여러분도 화면상. 그래서 T의 구멍이 화면상 이렇게 앞쪽으로 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상태로 마무리가 되면 되는 겁니다. 치수를 쟀을 때. 그러면 저는 이 T를 이렇게 뒤집어서 조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를 조이면 양단이 조여지니까 이렇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치수, 높이 같은 경우는 160mm가 나와야 돼요. 이 구멍의 센터와 이 파이프 센터. 그래서 지금 재보니까 좀 깁니다. 175m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참 좀 조여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치수는 맞으니까 이제 각도를 잡겠습니다. 자, 각도를. 자, 그래서 요렇게 일단은 맞췄고요. 그러면 이렇게 뺐을 때 우리가 자, 화면상 봤을 때 B 단면도 부분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총 3구간이 완성이 된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45도 구간까지도 완성을 시켰습니다. 자, 근데 45도 구간 같은 경우는 부분만 보고 가시면 안 돼요. 최종적으로 이 전장까지도 맞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장까지 맞아야지만 부분 잘 맞췄다라는 소리고요. 그렇다면 이 가로 치수는 어떻게 되느냐? 현재 요 4번 도면 같은 경우에는 가로 치수에 전장 치수를 주진 않았습니다. 전부 어때요? 부분 치수만 줬죠. 그래서 여러분들 평면도상 5번, 4번, 3번 쪽을 봅니다. 그러면은 순서대로 230, 160, 180mm라고 부분 치수만 있기 때문에 요거 3개를 더해가지고 전장 치수를 구하셔야 되죠. 그래서 230 더하기 160 더하기 180mm를 해보면 570mm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가로 전장을 요렇게
땡겨가지고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엘보의 센터와 여기 32의 T의 센터, 요 T의 구멍이죠. 구멍의 센터.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기 센터와 여기 센터가 570mm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치수를 재보면 현재 570mm가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전장이 맞다면은 다음 작업을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작업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세 가지 구간을 모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구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기 45도 구간 완성을 시켰죠. 그래서 도막으로 치면은 2, 3, 4, 5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니온이 있는 구간, 요 구간도 완성을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유니온을 제가 체결하진 않았는데 유니온 구간까지 완성시켰죠. 그래서 번호로 보면은 7번, 8번, 9번, 10번, 1번 도막까지 이렇게 완성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도막은 하나밖에 없지만 6번도 제가 구간으로 나누긴 했습니다. 그래서 요 6번 도막 구간까지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요 6번 도막의 구간은 여기 5번 도막과 체결하면서 마무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 유니온이 있는 요 구간은 이 1번 도막 있죠? 1번 도막과 2번 사이에 32의 T 쪽에서 결합을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1번 도막 쪽에서 먼저 작업을 해볼게요. 1번 도막 같은 경우는 T를 요렇게 잡아주는 게 좋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 상태에서 바이스에 고정을 해볼게요. 자, 2번 도막을 제가 바이스에다가 잡은 겁니다. 자, 요 상태에서 1번 도막 레두샤가 있는 요쪽 여기를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죠. 그래서 요 전장이 만약에 짧으면 이 그 바이스 파이프에 걸릴 수가 있는데 다행히도 어느 정도 이제 치수가 나와주기 때문에 저는 요렇게 잡아서 치수를 맞추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돌리실 때 위에 요렇게 잡고 돌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렇게 돌리시게 되면 잘못하면 위쪽에서 돌아갈 우려가 있죠. 그러면 치수가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기 레두샤를 잡고 손으로 조일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조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레두샤의 요 길이와 전장 치수에서 최종적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치수가 1번 도막이죠. 160mm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레두샤의 센터에서 이쪽 T의 구멍, 요 2번 도막이죠. 2번 도막의 센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재보니까 대략 170mm 정도 나옵니다. 그럼 10mm 차이가 나니까 요거를 이제 생각하셔서 조이면서 맞춰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한번 조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치수가 맞는 것 같은데요. 치수 보실 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1번 도막 레두샤 센터에서 T 반대쪽 구멍 센터까지 요게 지금 치수가 160mm가 나와야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센터까지가 160mm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1번과 여기 보시면 10번 도막이거든요. 그래서 1번과 10번 요게 이제 세로 전장이 될 거예요. 요 세로 전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도면에서 봤을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세로 전장은 160 더하기 150mm를 해가지고 구하셔야 되죠. 그러면은 310mm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요 세로 전장까지 같이 재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로 전장과 여기 160mm 부분 치수가 맞다면은 그게 맞는 겁니다. 여기서 맞췄는데 전장을 재보니까 뭐 길거나 짧아요. 그러면은 이 반대쪽 도막이라던가 어딘가 잘못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시 요거 이제 최종 체결하실 때는 부분 치수와 요 전장까지 같이 봐주시면서 체결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은 치수가 맞기 때문에 요 각도만 제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각도까지 맞췄고요. 일단 유니온은 조금 있다가 조립을 하도록 하고 6번 도막을 먼저 체결하도록 할게요. 자, 6번 도막 같은 경우에 지금 엘보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나?
A 단면도를 보셔야 돼요. A 단면도를 봤을 때 6번이 이렇게 와서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작품을 지금 제가 옆으로 물려서 그런데 이렇게 와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잠시 제가 빼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손으로 살짝 조여두고, 자, 작품이 이렇게 있으면 어때요? 작품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A-로 돌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A 단면도대로 돌렸을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때? 6번 도막이 와서 엘보가 이렇게 올라가죠. 15A 동간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위로 올라가게끔 생각을 하시고 그 모양대로 두고요. 바이스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디서 잡는 게 좋을까? 웬만하면 전단 도막을 잡아주는 게 좋은데 지금 작품 구도상 이렇게 잡는 게 그나마 낫겠네요. 자, 이렇게 잡으면서 지금 수평 각도도 안 맞기 때문에 수평 각도도 같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수평 각도를 살짝 이렇게 잡아주시고, 오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요 6번 도막 여기서 돌려서 맞춰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6번 도막 치수가 180mm라고 나오네요. 오케이. 지금 한 192, 3mm 정도 나오니까 한참 좀 조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치수 맞습니다. 치수 맞으니까 요것만 이렇게 돌리면서 각도 잡으면 되겠죠. 자, 돌려봅시다. 각도 생각하셔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 여기 유니온만 체결하면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요 상태에서 자, 이제 유니온 카플러를 체결을 할 건데 유니온 반대쪽 도막을 준비하시고요. 요게 7번 도막, 여기 있는 게 8번 도막입니다. 그리고 패킹 준비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패킹 이 카플러가 들어가는 쪽 요 단면에다가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7번 도막을 이렇게 대주신 다음에 패킹이 이렇게 잘 들어가야 됩니다. 혹시나 한쪽이 잘못 들어가면 각도가 이렇게 틀어지면 그쪽에서 셀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꾹 누르신 상태에서 카플러를 이렇게 체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조이실 때 이 7번 도막 이경일부의 방향 도면하고 확인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화면상 여러분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여주시고 손으로만 조여주셔도 되고요. 저는 동간 작업할 때 이게 흔들리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손으로 조이는 것보다는 살짝 이 공구를 써가지고 살짝 더 조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짝 더 조여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강관 조리까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근데 요 4번 도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전 도면하고 비교했을 때 뭐 1, 2, 3번 도면하고 비교를 했을 때 1, 2, 3번 도면들은 강관조리 끝나고 전장 치수 딱 재보고 요 이경일보 있죠. 그래서 15의 동간이 나올 수 있는 20에 15 이경일보 양단의 치수를 요 센터에서 잡아서 재보면은 그게 맞다면은 그냥 안심하고 동간 작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정확하게 치수가 나오니까. 근데 요 4번 도면 같은 경우는 이후에도 비슷한데 4번, 5번, 6번은 또 유형이 비슷하죠. 그래서 요런 유형의 도면들은 이 구멍과 이 구멍이 평행하지 않다 보니까 정확한 치수를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머지 치수들을 정확하게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가로 전장 치수, 가로 전장 여기 센터에서 이쪽 편에 센터, 파이프 센터를 정확하게 이렇게 봤을 때 57mm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아래 땅 가로도 마찬가지 여기 센터와 여기 센터죠. 이렇게 봤을 때 310mm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위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쪽 센터도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310mm가 나오는지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수평으로 평행하게 맞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심하고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7번, 8번 도막 요 길이도 같이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200하고 210mm니까 210mm 더하면은 410mm 나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 구멍의 센터와 파이프 이쪽 센터가 410mm가 나오는지 이렇게 봐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와줘야 어느 정도 치수가 맞고, 치수가 맞다면은 여기 서로 간의 거리도 맞을 확률이 높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도 역시도 여러분들 이렇게 작품을 돌려가면서 이렇게도 보고 또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또 뒤집어서도 보고, 자, 이런 식으로 각도 역시도 틀어진 곳이 없는지 최대한 동간 작업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 봐주신 후에 동간 작업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동간 작업을 하시면서 이제 잡아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개도면 4번 강관 작업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